이번 시간에는 체크 원단의 배치와 재단하는 방법, 선세탁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체크 원단의 기본은 체크 무늬를 맞추는 거예요. 이 반바지를 한번 볼까요? 만나는 양쪽에 체크 무늬를 맞춰줬죠. 바느질을 아무리 곱게 해도 체크 무늬가 맞지 않으면 체크 옷은 잘 만드는 옷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체크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 때는 만나는 부분에 무늬를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맞춤이 어려우니까 이걸 피하는 방법으로 체크와 체크가 만나지 않게 하나는 식서 방향, 하나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자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무늬를 맞추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고 경쾌한 느낌이 나서 배치가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식서를 맞추지 않으면 늘어날 텐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식서와 바이어스가 만난 거라 식서 쪽이 잡아줘서 어느 정도는 괜찮고요. 너무 늘어난다면 심지를 대주거나 이 바지 벨트 라인처럼 바느질로 잡아주는 그런 보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선세탁을 먼저 해볼게요. 이 원단은 100% 퓨어 린넨이에요. 린넨은 마섬유 원단인데요. 수축률이 면보다 높아서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선세탁이 필요한 원단입니다. 제가 이런 거 선세탁 사실 진짜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저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울면서라도 세탁을 하는 원단은 린넨입니다. 린넨은 꼭 해야 돼요. 찬물을 준비해 주세요. 꼭 찬물이어야 합니다. 세제를 넣지 않은 그냥 맹물이에요. 여기에 원단을 충분히 적셔서 조물조물 풀기가 느껴지지 않게 살살 손세탁한 후 충분히 여러 번 물을 갈아 헹궈주세요. 또 어떤 원단이 선세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짙은색 원단, 청지 같은 거. 이염 우려가 있는 원단도 꼭 선세탁을 하셔야 돼요. 물이 많이 빠지는 원단의 경우에는 맹물에 소금을 넉넉히 풀어서 몇 시간 담궈 두셨다가 여러 번 맑은 물로 염료물이 안 빠질 때까지 헹궈 주시는 것이 좋아요. 염색할 때 소금 넣는 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이제 염료를 안정시켜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새물로 여러 번 헹궜으니 물기를 뺄게요. 비틀면 절대 안 되고요. 살살 꾹꾹 눌러서 탁탁 털어서 널어주세요. 적당히 꾸덕하게 마르면 다림질을 합니다. 완전히 마른 후에 다리면 구김이 남는 경우가 있으니까 덜 말랐을 때, 물기가 있을 때 다림질을 하세요. 체크 무늬가 있는 원단이니까 가로, 세로 무늬 결을 맞춰주면서 다려주세요. 저는 영상 촬영 관계상 전혀 안 말리고 바로 다림질을 해볼게요. 참, 다리미를 사용할 때는 데이지 않게 항상 조심하세요. 이제 패턴을 그려볼게요. 린넨은 면보다 이렇게 후들후들한 편이라 패턴 그릴 때 많이 밀려서 패턴 그리기가 힘들다고 느끼실 거예요. 사포판을 아래 놓고 패턴을 그리면 확실히 덜 밀려서 편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원단은 겉과 안이 따로 없는데요. 안쪽이라고 생각하고 그려주세요. 식서 맞춰주시고 체크 무늬 가로 세로 맞춰서 배치하시고요. 수성펜으로 패턴을 그립니다. 주름 위치 맞춤 표시들도 다 표시해 주세요. 대칭으로 뒤집어서 하나 더 그려요.
시접도 표시해 볼까요? 시접자로 5mm 선에 맞춰서 그려주시고 곡선 부분은 자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나눠서 표시를 하시면 돼요. 이제 옆판을 2개 더 그려볼게요. 로스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돌려서 그릴게요. 무늬 방향이 있는 원단이 아니면 식선은 돌려도 똑같으니까 돌려서 로스분이 적게 배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옆판은 2개씩 대칭으로 총 4개를 그려주세요. 안감은 시접 없음 써 있는 부분은 시접 여분을 주지 마시고요. 벨트는 길이 방향으로 안 늘어나야 하니까 식선은 이렇게 맞출게요. 이제 앞판, 뒷판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거는 바이어스 방향 배치예요. 바이어스 방향으로 패턴을 놓으니까 어때요? 식서 표시는 식서 방향이랑 맞게 되었죠. 뒷판도 똑같이 바이어스 방향으로 놓고 그려요. 뒤집어서 대칭으로 뒷판 한 장 더 그려주세요. 시접 5mm를 자를 대고 모두 그려주세요. 이제 원단을 재단해 왔어요. 안감부터 볼까요? 안감은 테두리에 시접이 없어요. 그린 선대로 자르고요. 꼭 기억할 거는 안쪽을 파내지 않아요. 저랑 똑같이 이 모양대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끈 통로도 시접 포함이니까 패턴 그린 대로 잘라주세요. 옆판은 식서로 배치했고 잘리면 끝을 당기면 실이 풀려 나오죠.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한 뒷판을 볼까요? 잘린 면을 잡아당겨도 실이 풀려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이어스 재단은 잘 늘어나고 잘린 면의 올이 풀리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바이어스 테이프나
프릴을 만들 때 이 바이어스 방향의 특성을 이용해서 재단을 하면 좋습니다. 특히 프릴 만들 때 작은 프릴에서 테두리 처리 안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바이어스 재단하면 참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체크무늬 느낌을 살리려고 한 거지 늘어나는 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늘어나는 건 원하지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둬도 올이 풀리지는 않지만 시접에 올 풀림 방지액을 꼭 발라주세요. 그러면 조금 딱딱해져서 덜 늘어나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모든 조각들에 올 풀림 방지액을 발라주는데요. 안감 안으로 들어가는 부위는 안 발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목선에만 안 바를 거예요. 올풀림 방지액 바르는 건 너무 반복이니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액을 살살 흘려서 테두리에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목선 빼고 모두 시접에 올풀림 방지액을 발라줍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전부 선세탁하고 재단해서 올풀림 방지액 발라서 준비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레이스들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